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4일 대통령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메시지는 통합과 실용이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따로 있지 않다며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쓸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계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대북 정책에 있어 윤석열 정부와 다른 방향성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습니다.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말을 인용하며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자, 이번엔 인수위 없이 오늘부터 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다 보니 일할 사람 필요하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요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내각을 총지휘할 사령탑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4선의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당대표 2기 때 함께한 신친명, 처음부터 당과 내각을 확실하게 쥐고 가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을 지명했습니다. 민생정책 역량과 정치력을 발탁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내각과 국회, 국민 사이를 잇는 조정자로서 새 정부의 통합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4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지난해 이 대표가 연임한 뒤 수석 최고위원으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가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의혹을 제기했고 갑작스러운 교체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계엄 이후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집권 플랜 본부를 출범시켜 차기 대선을 준비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먹사니즘, 성장 정책 등을 주도하며 이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K 먹사니즘 본부는 신성장의 로켓이 될 것입니다. 집권 담론을 선도하고 당 내외의 참여폭을 넓히겠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김 수석의 정책과 전략을 크게 신뢰하고 있다며 상법 개정안이나 증권시장 활성화 방안도 믿고 맡겼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평가절하했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통합으로 가져가느냐? 대한민국을 어디로 가져갈 거냐? 저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무난한 인준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직접 발표한 새 정부 1차 인선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왔던 인사들을 주로
기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으로써 그동안 수차례 강조해왔던 실용주의의 방점을 찍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초대 총리로 내정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오늘 출근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공개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2의 IMF 위기 같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IMF 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국정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정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0%, 200% 마음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진행되는 방향에서 2배, 3배로 전력 투구해서 돕겠습니다. 네, 진행하시죠. 대통령께서 말씀을 시작해 주시면 또 됩니다. 진행합시다. 네. 원래 진행은 행안부가 하나요? 사회는 행정안전부 간사 의정관이 하고 있습니다. 아, 의정관 하신다고요? 그래서 보통은 시나리오 아니면 주제 이런 거 다 정해놓긴 하는데 그런 거 특별히 없어요? 대통령께서 첫 모두 말씀으로 회의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하라고 시키면 되잖아요. 왜 안 하세요? 그걸 진행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좀 어색하죠? 좀 웃으면서 합시다. 물론 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표만 수리하고 모든 국무위원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는 새 정부 인선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인선과 내각이 안전하게 구성이 될 때까지는 그래도 국정 운영에 구멍이 생기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뺀 나머지 모든 국무위원들은 지금 맡은 바에 이 충실한 일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좀 어색한 동거가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자리에서 어색하다는 단어를 몇 번에 쓰시네요. 네. 그 상황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전 정부 국무위원들이나 그 주요 차관들, 실무자들이 그 회의에 왔기 때문에 국무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 임명한 장관들 아니겠습니까? 사의를 다 표하는 게 맞고 통상적인 일반적인 선거 결과였다면 당연히 이제 수리하고 인수위 동안 준비된 대로 이제 새로운 내각이 출범을 할 텐데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소 덜 어색한 거는 2017년에 이제 동일한 사례가 있었죠. 그때는 상당히 길었습니다. 이 내각 구성이 완전히 완료되는데 195일 정도가 걸렸으니까요. 그러니까 50일 지났을 때만 해도 전체 국무위원 중에 11명이 그 전 정부가 임명한 국무위원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정권은 바뀌었지만 국정은 계속되고 또 국민의 삶은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공직자로서 책임 있게 일을 해야 된다는 주문과 당부를 어제 회의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 거고요. 2017년에 비해서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네. 지금 워낙 그 민생이나 경제 상황이 비상이고 외교 안보 등과 관련해서도 당장 수습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색한 동거는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게 좋죠. 네. 어쨌든 국회의 협조를 얻어서 내각 인선 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빨리 진행되는 데 아마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무부 장관을 사표를 수리한 거는 그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이 그 관할하는 곳이 있잖아요. 검찰이 있고 법원이 있을 텐데 검찰에 대해서는 워낙 그 불신이 깊었잖아요. 기승전 정치 검찰이라는 논리로 지금까지 받아왔던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해 왔기 때문에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잖아요. 계엄이 발동되는 과정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나머지 분들의 사표를 수리할 경우에는 국무위원 최소 11명이 있어야 국무위원회가 성립이 되는데 그런 의사결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제 대통령이 취임
이 선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취임 선서에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 네. 주요 재개를 위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지금 있습니까? 네, 이제 5대 전략 중 하나로 AI 3대 강국 진입 그리고 미래 전략 사업 육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알파벳 순으로 A인 AI를 앞세우고 뒷받침할 산업으로 F까지 나열했는데요. B, 바이오, C, 콘텐츠, D, 방위 등입니다. 이렇게 이들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규정을 하고 규제 철폐와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현재 취리권인 이 AI 분야에 100조 원을 집중 투자해서 3위권까지 끌어올리고 2% 이하인 잠재 성장률을 3%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네. 자, 이재명 정부 출범에 대해서 기업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재계는 기대와 긴장감이 교차하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이제 주요 경제 단체들은요, 새 정부 출범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실질적 경제 성과로 이어지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단체별로 이 강조점은 다르지만 규제 완화, 투자 확대, 노동시장 유연화, 그리고 이제 수출 중심 통상 전략 강화 등에서 대체로 의견이 수렴됩니다. 특히 AI, 반도체 이런 전략 산업군에 대한 일관된 정책 지원과 핵심 기술 인재 양성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네. 국제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됐으니까 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국내적으로는 좀 해소가 됐어요. 이제 맞습니다. 투자 전략을 세울 때가 됐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가 마무리됐다 보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SK그룹, 현대차 그룹 등 이런 주요 기업들은요. 하반기 사업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네. 당초 이 주요 기업들은요. 매년 6월경 정례적으로 경영 전략 회의를 진행해 왔는데요. 올해는 이런 이제 대선 결과를 반영해 시점과 안건이 일부 조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한 이 가이드가 제시되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기업들이 네. 좀 좋아할 만한 얘기만 했는데 네. 사실 이재명 정부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기업들 반응 어떻습니까? 긴장하죠? 당연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선 전날인 지난 2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한 유튜브 채널에 이제 출연을 해서요. 취임 후 2, 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재계선 당연히 철회를 요구해온 법안이라서 좀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기업들은 이제 상법 개정안 중에서도 이사 충실 의무 확대랑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좀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제일 우려하는 점이 어떤 네네. 점이에요?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인데요. 이제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를 하면 이 주주들이 이제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경제계의 주장인데요. 이사가 이제 다양한 주주의 이익을 모두 합치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서 신속한 투자가 어렵다. 이런 얘기고요. 또 이제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이를 악용해서 지나친 경영권 개입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2016년, 2018년에 헤지펀드 엘리엇이 각각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과도한 주주 환원을 요구한 사례 등을 들어서 투기 자본이 의도적인 경영 개입을 할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요. 후보 시절에 네. 재계와 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뭐 이래갖고 많은 분들이 네. 그게 누군가 관심을 좀 가졌었어요. 인연이 있는 재계 인사들 누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서 이제 손을 잡았고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차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두 재계 인사의 공통점 바로 반도체죠. 대선 후보 시절 1호 공약도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입니다. 당시 이제 이재명 후보는요. 자신의 SNS에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네. 보조금, 세제 지원 방안을 골자로 한 이 반도체 특별법 제정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또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은 이 대통령이 존경하는 기업인으로 꼽으면서 그의 산문집을 추천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박용만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이런 대담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연들을 이유로 재계에선 이재명 정부가 재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이 새 정부 내각에 기업인들이 또 들어갈 수 있을지 않을지 뭐 이런 기대감도 있고 가능성도 얘기가 언급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의 신선미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